자, 오늘 다룰 톰 소여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죽음의 미로 같았던 그 동굴에서 살아남아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아내는 이 엄청난 사건 말이죠. 근데 아시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조금은 불편한 철학적 딜레마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를 파헤쳐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평생 그토록 원했던 모든 걸 얻는다는 게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보상에는 아주 무겁고 단단한 족쇄가 딸려오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어두운 동굴에서의 탈출입니다. 그 참혹하고도 극적인 맥두골 동굴 생존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동굴 안에서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볼까요? 갇힌 지 사흘째, 톰과 베키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마지막 남은 촛불마저 꺼져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톰이 연주를 풀며 필사적으로 다른 통로를 찾다가 진짜 바늘구멍만한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발견하고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2주 뒤 대처판사가 동굴문을 영구적으로 폐쇄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짜릿한 생존의 기적이 그들이 동굴 안에 두고 온 한 남자에 대한 끔찍한 깨달음으로 확 뒤바뀌는 순간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대처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굴 입구를 강철판으로 덮고 3중 자물쇠까지 굳게 채워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100%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 하필이면 동굴의 도망자 신세로 숨어있던 살인마 인디언 조에게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사형수 감방을 만들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이 결말은 그 끔찍했던 악당이 얼마나 처절하게 굶어 죽어갔는지 진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굳게 닫힌 철문에 대고 내리치다 두 동강이 나버린 사냥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단단한 바닥을 긁어댄 자국들, 관광객들이 버린 촛불 조각이나 박쥐를 잡아먹고 남은 앙상한 발톱들 좀 보세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도 마시려고 종료석까지 부러뜨렸잖아요. 그 잔인무도했던 범죄자가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밖에서 새어들어오는 자유의 빛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자, 두 번째 주제, 12,000달러의 보물입니다. 이제 악당도 사라졌으니 본격적으로 전설 속 금화들 찾으러 가봐야겠죠? 인디언조가 죽고 동굴 안의 위협이 싹 사라지자마자 톰과 헉은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로 다시 동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톰의 그 예리한 기억력이 빛을 발하죠. 길을 잃고 헤맬 때 촛불 그을음으로 그려진 십자가를 본 걸 딱 기억해낸 겁니다. 저기 모퉁이 보이지? 저 큰 바위 위에 촛불 그을음으로 그려놓은 거. 보물은 십자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그 소문을 정확히 떠올린 거죠. 소년들이 그 십자가 바위 밑을 파내려 가다가 천연 틈새를 발견하는데요. 와, 여기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집니다. 빛바랜 금화가 가득 찬 상자, 무려 12,000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물가로 상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타운은 문명의 감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엄청난 횡재가 우리 주인공들에게 굉장히 심오하고 또 불편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두 소년의 완전히 상반된 운명입니다. 톰은 영광과 부를 아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사람들의 찬사를 즐겨요. 반면에 우리의 야생아, 헉피는 더글라스 과부에게 입양되면서 본인에게는 완전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 상류사회라는 끔찍한 문명세계로 강제로 던져집니다.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규범들이 헉한테는 영혼을 옥죄는 코르셋 그 자체였습니다. 뻣뻣하고 숨막히는 새 옷을 입어야 했고 너무 푹신해서 푹 꺼지는 침대는 오히려 질식할 것 같았죠. 밥 먹을 땐 굳이 나이프와 포크를 써야 하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칼같이 통제받았습니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책 읽고 교회도 가야 했죠. 욕설이나 담배? 절대 금지였습니다. 한때 숲속에서 노숙하면서 살인마를 쫓던 그 용감무상한 소년이 은포크랑 빳빳한 옷깃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헉이 남긴 말에서 그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그냥 맨날 걱정하고 땀이나 뻘뻘 흘리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돼.
이 투박한 한마디가 자신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문명화된 틀에 끼워 맞춰질 때 느끼는 그 끔찍한 억압과 우울감을 너무나 완벽하게 꼬집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 야생 영혼의 탈출. 결국 피할 수 없던 폭발 지점이 터지고 맙니다. 점잖고 훌륭한 시민이 돼야 한다는 그 미칠 듯한 압박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헉이 48시간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서 강물까지 샅샅이 뒤지는 대소동이 벌어지죠. 그 엄청난 재산, 으리으리한 저택 다 내팽개치고 톰이 찾아낼 때까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톰이 이 마을 최고의 꼬마 부자를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으리으리한 저택? 아닙니다. 동네 버려진 도축장 뒤에 굴러다니는 텅 빈 낡은 통나무통 속이었어요. 헉은 그 끔찍했던 새 옷 대신 예전 누더기를 걸치고 파이프 담배를 뻐끔거리면서 그 좁은 빈통 안에서 세상 제일 평온하게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톰이 헉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쓰는 그 기막힌 논리 좀 보세요. 진짜 천재적입니다. 헉이 가진 그 야생적인 모험에 대한 본능을 딱 건드려서 역으로 사회에 끌어들이는 지렛대로 써먹어요. 우리가 지금 강도단을 만들 건데 좀도둑 나부레이가 아니라 아주 품격 있는 귀족이거든? 그러니까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면 우리 갱단에 절대 못 들어와. 넌 과부 아주머니한테 돌아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와, 이 입이 떡 벌어지는 영리한 조종술 좀 보세요. 거기에 톰은 헉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치명타를 날리죠. 바로 자정에 으스스한 곳에 모여 관 위에 손을 얹고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피해 맹세를 하는 갱단 입단식. 이 어둡고 낭만적인 한밤중의 의식이 결국 헉의 굳은 결심을 꺾어버립니다. 톰,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과부 아줌마 곁에 붙어 있을게. 결국 헉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숲속에서 친구들이랑 그럴듯한 의적단 놀이를 하겠다는 딱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숨막히는 문명의 무게를 전부 짊어지기로 한 거죠. 스스로 화려한 황금 세장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 톰과 헉이 미시시피 강을 나란히 바라보며 유쾌하게 다음 모험을 기약하는 이 엔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유로운 숲속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6,000라는 거액을 미련 없이 포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문명사회가 주는 안락함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자유를 꽤 많이 맞교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미시시피 강의 유쾌한 물결처럼 끊임없이 이어질 두 소년의 다음 모험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